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역 발전 방안도 없이 영덕에 일방적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자 영덕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해 신규 원전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직원들이 단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에 반발해 원전 관련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덕군은 괜한 엄포가 아니라며 조례 규칙을 개정해 3, 4개월 후에는 원전 담당 부서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런 대꾸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경상북도를 통한 항의 서한 발송 등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초선의 영덕 군수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가 사무소를 열고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현재도 미래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통제한 채 강행된 7차 전력수급 계획 공청회. 지방정부까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갈수록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야산과 주택가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50억대 도박장을 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야산. 천막을 쳐서 만든 도박장에서 수십 명이 돈다발을 쌓아놓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 때릴게요. 하나, 지난해 9월부터 이렇게 열린 도박판만도 40여 차례. 주로 야산과 주택가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칠곡이라든가 대구 장소를 매일 바꿔가면서 개설하고 판돈은 한 차례에 많게는 2억 원까지 밝혀진 규모만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도박을 하다 현금이 떨어지면 폰뱅킹으로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뒤 3일에 5%, 10일에 10%라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현금과 채무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거죠. 빌려서 안 갚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미 그 돈을 갖다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검찰은 조직폭력배의 비호를 받아가며 도박장을 운영한 49살 허모 씨와 상습 도박자, 조직폭력배 조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시 군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매년 수백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농가는 거의 없어 그동안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의 경우 현재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는 유기농산물 인증 29농가를 비롯해 무농약 225농가, 저농약 194농가 등 모두 410농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기농은 주로 쌀 재배 농가에서 하고 있고 무농약은 딸기와 브루베리 등 시설 재배 농가, 저농약은 사과 재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저농약 인증 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지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농가는 거의 없고 과거 농법으로 되돌아가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유기 재배가 어려운 것은 인건비도 비싸고 규모가 적을 경우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규모가 아마 범위가 광역화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지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다른 시군, 다른 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보다 생산비는 많이 들지만 판로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친환경만 유통하는 곳에 이 물건을 팔아야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는데 거의 일부 농가들은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가지고 일반 농산물로 다 판매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인증 조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드는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증 한 번씩 연락하면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갑니다. 15필쯤에도 5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안동시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 연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구축도 좋지만 인터넷 판매나 도시민 직거래 구축 등 유통망을 확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보다 세밀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프라이드 농식품 수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출단은 맞춤형 전략 상품을 발굴하고 기업과 바이어, 생산자 단체를 직접 연결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자두와 아이스 홍시, 선인장, 떡볶이, 떡 등 수출 유망 품목 10개를 발굴해 수출 프론티어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태양광의 경우 이 판매 가격이 들쑥날쑥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 넓게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소. 36억 원을 투자한 태양광 사업자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했지만 최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큰 어려움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 단가가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한전 판매 전력 단가 즉 SMP와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가 주 수입원인데 지난달 평균 SMP 단가는 올 초에 비해 31%, REC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5%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액이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더케이 호텔. 이곳도 1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부터 태양광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단가로는 10년이 지나도 투자금을 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이대로 가면 설 자리가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 하한선을 줘서 업체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게 업체의 바람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난립과 떨어지는 전력 판매 단가 속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의 미래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오후 포항 폐기물 처리 업체인 동양에코 야적장에서 난 불은 9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1대와 소방차 12대가 출동했지만 축구장 절반 크기의 야적물 속에서 불이 난 데다 폐비닐과 목재 등에서 악취와 연기가 심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불볕 더위로 성질이 다른 폐기물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무더위철을 맞아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노인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게 폭염 대비 독거노인 안전대책을 통보하고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무더위 쉼터 4,252개소를 적극 활용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마을 방송을 통해 휴식을 취하도록 홍보했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 관련 질환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응급처치를 받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숙박시설과 냉면, 김밥, 횟집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합동 지도 점검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3개 반 9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침구 청결 상태, 그리고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 들어 사무관 승진부터 교지 형태의 두루마리 임용장을 수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가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공직사회에 청렴 결백한 옛 선비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교지 형태의 임용장에 대해 도내 각 시군은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도 내 땅값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1.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1.07%보다 약간 높고 17개 광역특별시도 중 10번째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 중과율은 18.9%로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군이 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자치단체 5위 안에 대구 달성과 동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밭 직불금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밭 직불금 신청은 50여만 농가에서 50만 2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농가 수는 51%, 면적은 138%가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신설된 밭 고전 직불금 신청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5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주시 성건동과 충효동에 게임장을 차리고 사행성 게임기 10수여 대를 설치한 뒤 평소 아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하늘은 흐리지만 무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경보가 발효되겠고 영덕과 포항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 전 해상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끼다가 다소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22도, 경주 23도, 포항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30도, 영덕 포항 33도, 경주 35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다가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은 종일 구름 지나면서 흐리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